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내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 슬로건이 진심이라면 정말 이게 진심이라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영입 1호감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네. 진심이 아닐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을 하셨겠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빨리 변하니까 뭐 쉐쉐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친미하겠다 그러고 친기업하겠다 그러고 친시장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그게 진심이면 정말 우리한테 너무 욕심나는 인재인데 네. 문제는 너무 빨리 뒤집으니까 우리 정말 부침 이재명 선생.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을 어디다 내놓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영입 1호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을 어디다 갖다 내놔도 정말 부끄러운 정치인이죠. 이재명 대표가 추경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한 30조 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지원금, 뭐 소상공인 손실보장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역화폐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가 이재명 대표하면 늘 떠오르고 따라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좀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게 이제 목숨을 거는 걸까요? 선심 쓰기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지역화폐는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뒤집으니까. 예. 근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말씀드릴 게 국민들께서 잘 못 느끼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성남이 굉장히 잘 살잖아요. 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예. 있어서 성남에서 지역화폐를 찍어서 그 동네에서 쓰면 우리가 그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근데 그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국에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 성남 주변에 광주, 화성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성남 지역의 상품권을 사서 성남 가서 쓰는 거예요. 네. 거기 분당 상권이 좋으니까. 예. 이게 뭐냐면 주변 그 지자체의 그 구매력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더 좋은 상권을 가진 쪽으로. 그러니까 잘 사는 곳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옆에 그 상권이 잘 발달하지 않은 곳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나쁜 사업이죠. 저는 그냥 뭐 이를테면은 그 자기가 산 곳에서만 쓸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정말 오해인 지역 살리는 거예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성남시 거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전국 누구나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지역 카페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좀 상권이 잘 발달돼 있고 주민이 잘 사는 지역은 옆에 있는 지역 거를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로서는 이런 사업을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거기다가 지역들이 안 좋은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중앙정부로서는 이거를 여기다가 돈을 막 보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분한테 실용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지역화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를 전국 방방곡곡에 자기 이름을 막 하면서 선거운동 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되게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안 먹히는 거죠. 저는 이 2030 세대가 지금 나라 돈을 막 쓰는 게 본인들의 인생에 다 빚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깐깐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또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 연금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연금 개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게 그 젊은 세대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부담만 떠안을 거다라는 걸 뭐 얼마든지 좀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 근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예. 우리 요즘에 다 막 90살까지 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연금이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면 네. 우리가 받을 급여도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젊은이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지금 한 20살 청년이 그 사망까지 갈 때 한 70년 남았다고 치면 그동안까지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돼요. 9% 정도. 근데 우리 여야가 지금 합의한 건 뭐냐면 그래 이번 정권에서는 이번에 재정 재계산 했을 때 4% 올리는 거 13%까지 올리는 건 지금 여야가 다 합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건 빨리 하면 돼요. 예. 근데 민주당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4% 올리는 거 빨리 하자. 이게 우리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얘기한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많이 올리자. 40에서 45로. 그러면 지금 이 연금이 빵꾸나게 돼 있는데 지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거에 어떻게 우리가 간단히 합의하겠어요. 네. 그건 얘기를 같이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도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정부 돈을 연금 안에 막 집어넣기 위해서 그냥은 못 넣으니까 막 재정으로 이걸 돕기 위해서 연금 크레딧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소득 대체율을 한 2%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랑 같이 얘기를 해야죠. 소득 대체율을.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올리기 얼만큼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합의하기 위해서는 요 연금 크레딧이랑 같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니 그거는 2단계에서 빨리 얘기하자. 1단계는 뭐냐? 여야가 이미 합의한 4% 올리는 거. 9% 필요한데 4% 올리는 거는 동의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하고 올해부터 올리자 0.5%씩 8년에 걸쳐서. 예. 그다음에 가장 빨리 얘기해야 되는 것이 연금 크레딧이랑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얘기하자. 그게 이제 저 국민의힘이 지금 특위 들어와서 얘기하자. 왜냐하면 이거는 나라 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위해서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만 계속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계속 선심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연금계 어떻게 하는 게 좀 지속 가능한 해법인지가 이 콜드 케이스에 담겨 있는 그렇죠. 거죠. 읽어보면 그렇죠. 답이 나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예.